근데 이런 통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, 내려간다, 뭐,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, 그거는 신뢰가 안 가는 이야기죠. 그죠? 또 기자가 뭐 요새 뭐, 어디에 분양했더니 뭐 5대1이 됐다, 10대1이 됐다.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좋다.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. 그죠? 한두 가지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. 영끌족이 얼만큼 지금 고통을 받는가. 왜 그러냐? 이 투자를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이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개념이 아니죠. 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살라고 산 거지 무슨 투자 개념으로 산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죠. 그런데 이거를 잘못 사면 어떻게 된다? 자기 인생에 5년, 10년이 또는 길면 20년이 그냥 매몰당하기 쉽다. 뭐 가격이 예를 들어서 3억을 더 비싸게 주고 샀다, 4억을 주고 더 비싸게 주고 샀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3억, 4억을 저축해서 돈을 만들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? 최소한도 5년에서 10년은 거의 뭐 아주 그 기본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해가면서 투잡, 쓰리잡 이렇게 뛰어도 그거를 벌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참 알아야 되는 사항이다.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부동산 데이터를 제가 좀 몇 가지 뽑아봤거든요. 이런 거 보면 경기 동향 지수, 주택 가격 지수, 뭐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, 또 매매 가격은 어떻다, 또 전세 가격은 어떻다, 월세 가격은 어떻다, 이런 지수들이 매달 발표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주택 거래 건수, 주택 거래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실은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주택이 제대로 거래가 되느냐 이거예요.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 동네가 3억이 떨어졌다. 그래가지고 그 동네 부동산에 가보면 물건이 있다 없다? 거의 없어요. 왜냐하면은 급매물로 나와가지고 금방 팔려가지고 또 급매물 나오는 시장에서는 매물도 얼마 안 나옵니다. 이게 워낙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가격에 뭐 가격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가보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. 그러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소용이 없어요. 얼마든지 내가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지 그 가격이 의미가 있지 거래량이 없는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건축물 착공 건수, 면적, 허가 면적, 허가 건수, 또 주택 가격 대비 소득 비율, PIR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통계예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사이 이제 아시다시피 가격이 뭐 13억, 평균 가격이 14억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잖아요. 한참 많이 올라갔을 때. 그런데 그런 가격이 올라간 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? 내가 저축한 돈을 가지고, 융자받은 돈을 가지고 어렵죠? 거래가 안 일어나죠? 그러면 어떻게 되죠? 그게 꼭지점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수요가 없어지는 거죠. 가격이 워낙에 올라서. 그래서 자동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수렴한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그게 적정 수준까지 또 떨어져야 되고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또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시장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.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그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뭐 하는 책을 또 이렇게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. 아주 이런 그 사이클이라는 개념은 옛날에는 경기 순환론이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요사이 와서는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.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.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통계 수치들,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들이거든요. 근데 이 수많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. 공부량이 많아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는데 근데
이런 것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거죠. 그 다음에 주택 구입 능력 지수라는 게 또 있어요. 그 다음에 매매 시장 동향, 매수가 우위냐,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통계 수치인데요. 매매 거래가 어떻게 되느냐, 또 전세 시장 동향은 어떠냐, 또 중개업자 전망 지수는 KB 부동산에서 발표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매매 가격은 어떻고 전세 가격은 어떻게 보느냐. 그 다음에 매매 대비 전세비. 이게 이제 또 요새 중요한 사항이죠. 그래서 어떨 때는 뭐 90%까지도 막 하고 매매 가격, 그러니까 가격의 90%까지 전세 가격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깡통 전세가 뭐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전세가 부동산 가격보다도 더 올라간 현상, 이런 현상들 뭐 요새 깡통 전세니 또 부동산 사기도 뭐 사실은 이런 데 연유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. 사기하고 이런 역전세하고는 좀 문제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. 또 규모별 지수 및 가격, 이게 아파트가 어떤 규모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죠. 이런 통계가 다 나옵니다. 그 다음에 그 규모별 평균 가격이나 전세 가격, 또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이번에 아셨죠?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얼마큼 많이 영향을 주는지. 그래서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,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과거에 대출 금리가 낮았을 때 대출을 받았다가 지금 2배 이상 대출 이자를 지불하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의 예금과 대출 현황, 또 연체율, 그 다음에 LTV라고 그래가지고 주택담보 인정 비율, 얼만큼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론을 해줄 거냐, 대출해 줄 거냐, 이런 거죠. 그 다음에 DTI, 총부채 상환인감이라고 해서 비율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소득하고 그 다음 융자하는 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. 그러니까 네가 소득을 얻는 거에 50% 이상은 안 해주겠다. 뭐 이런 거죠. 그 다음에 DSI라고 하는 거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Debt Service Ratio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내가 다른 은행에서 빌린 것까지 또 뭐 마이너스 통장 쓴 것까지 다 해가지고 내가 그 부채가 얼마큼 있느냐.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총 부채에 대해서 얼만큼 수입이 있느냐, 이걸 따지는 거예요. 아주 이제 DSR이 제일 아주 그 엄격한 그런 규제죠. 그래서 요사이는 이제 이런 규제를 뭐 상당히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다. 이렇게 이제 뭐 뉴스들을 보시고 아시겠지만,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, 또 개인 소득 추이라고 그래가지고 PIR, 자기의 그 소득 금액에 대해서 그 부동산 가격이 어떠냐,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겁니다. 아까는 이제 주택 가격 중심으로 하는데 이건 개인 소득을 봤을 때 주택 가격. 그 다음에 주택 구입 능력 지수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주택 사업 경기 전망 지수, 아파트 분양, 아파트 입주 물량, 아파트 미분양 잔고,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또 시장 상황을 이해할 때 미분양 상태가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시장이 점점 불경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. 부동산 불경기에.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의 미분양 상태 잔고를 뭐 지금 8만 가구가 넘었느니 또 10만 가구를 향해서 가고 있다느니, 과거 IMF 때는 뭐 16만 가구까지 미분양 잔고가 쌓여가지고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뭐 50% 가깝게 떨어진 현상을 보였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시장에서 경매 건수가 어떠냐, 경매 낙찰률은 어떠냐, 또 낙찰가율. 낙찰가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그 감정평가 가격에 비해서 50%에 이제 낙찰이 되느냐, 뭐 60%에 되느냐, 이게 이제 낙찰 가율이라고 얘기하는데,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환율도 아주 영향을 많이 줘요.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, 도매 물가지수, 그 다음에 인구 통계, 인구 이동 현황, 그 다음에 인구 구성 추이,
뭐 지금 이혼율이 어떻게 돼서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같이 살다가 집이 하나씩 더 필요해지죠. 이혼율의 증가는 바로 주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각 지역별 통계라든지 또 상가 분양 현황이라든지 공실률, 오피스텔 분양 현황, 공실률,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요새 이제 굉장히 그 관심거리가 돼서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졌는데 이게 요새 공실이 어마어마하죠.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,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주택뿐만이 아니라 상가, 뭐 오피스, 뭐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데 이해가 되는 거죠. 근데 이런 통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, 내려간다,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신뢰가 안 가는 이야기죠. 그죠? 또 기자가 뭐 요새 뭐 어디에 분양했더니 뭐 5대1이 됐다, 10대1이 됐다.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좋다.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. 그죠? 한두 가지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래서 부동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안 되는 아주 복합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